그럼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인데요.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P 스포트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1,400원에 10%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오늘장에서도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럼 지금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화면 보도록 하죠. 통이요. SP소프트는 다행히 모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시청자님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의 의견이 더 궁금하실까요? 네, 이하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도와주시죠. 네. 뭐 최근에 뭐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뭐 하드웨어에서 뭐 소프트웨어 물론 이제 최근에 샘 알트만도 이제 국내에도 방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협업 관계 코파일럿 관련된 스플라 협업 관계가 시장에서 아마 주목을 받아 왔을 겁니다. 근데 주말에 일단 시장이 좀 이슈가 나왔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AI 캐펙스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루머식으로 이제 돌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애초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이제 실적 발표에서도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회계 기준으로 2026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반기 때부터 AI 캐펙스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축소를 한 거지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재고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축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그록3와 같은 테슬라나 아니면 람마나 결국 여러 업체들이 AI 모델들을 하나둘씩 굉장히 앞서 이건 나은 상태고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와의 관련된 뭐 페르소나 AI와 같은 여러 이제 지금 AI 소프트웨어와 지금 계속 합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SP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단기적인 조금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추세는 이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뭐 이평선이 뭐 데드 크로스네 뭐 이건 사실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성장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기본적인 그런 빅테크 업체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가 결국에는 계약 관계가 본격적으로 좀 나아져야 제가 볼 때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만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이슈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조금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어차피 긴 흐름에서는 여러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스탠스는 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11,400원 매수가이긴 하신데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S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이고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쭉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바로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기 가갖고 목소리 그러네. 아이고, 다른 목소리. 게 아니고,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좀 오래됐어요. 네. 한 20일 남짓 됐는데, 맨날 내려가면은 올라오면 또 내려가고, 아이고, 네. 또 내려가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단타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네. 우리 이창희 본부장님께 좀 자세히 뭘 여쭙고 싶어요. 네,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23,700원에 20%입니다. 네, 23,700원에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두 분에게 의견 듣고 올게요.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다행히 모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어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창희 본부장님 감기가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주말까지 감기로 고생했는데 빨리 약 먹고 쾌차하길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이 회사는 상당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에요. HBM 관련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본딩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에 가기 위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적에서 이제 오버레이 장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은데 이게 이제 웨이퍼 적층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뭐 오류라든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장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 계속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CXL이 됐든 오캠이 됐든 관련된 시장에 대한 어떤 반도체 시장은 충분히 계속 확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달에 큰 바닥을 형성을 시키고 나서 지금 우상향을 이어오고 있고요.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3,700원 정도 선이시면 딱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후로 해서 좀 매수가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는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상승세가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 또 국내 증시도 사실은 금요일하고 오늘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흐름들이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 목요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요. 좀 부담이 된다. 뭐 비중이 20%인데 어쨌든 올라왔다가 내려오면 또 아쉬운 사람이라는 게 또 아쉬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27,000원, 28,000원 언저리 간다라면 또 일부 비중을 줄여놓고 좀 끌고 가신 전략 가져가신다라면 충분히 편하게 좀 중기로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02-2000번에 4919번으로 연락 주셔서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도 있지만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또는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상담 주시면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에 그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바로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매수가와 네.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네, 비보존제약 네. 7,800원에 10%요. 네, 7,800원에 10%고요. 비보존 제약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이 매수가가 얼마까지 갈지 네. 궁금해서요. 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분석은 어떤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불통이요. 비보존 제약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고민을 풀어가 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에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매도 의견 주셨고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약간 좀 이슈가 조금 소멸한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이제 주가는 크게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고점에 대해서 조금 지난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에서 좀 매물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매수가 언저리신 것 같아요. 7,800원 정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만약에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 빠르게 한 8,500원 이상을 올라온다라면 언제든지 저는 10,000원대까지 어떤 반등은 나올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신 전략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늘 저점이 7,000원 정도를 찍고 아래 꼬리가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꼬리 부분 7,000원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라면 저는 한번 좀 큰 출렁거림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중요 지지선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좀 7,000원 지지선을 놓고 조금 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에 반등 강도를 좀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보존 제약 저희 매도 의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에게 매수가 비중 말씀을 주시면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스코텍 네, 10%요. 네. 매수가 29,100원이요. 매수가가 29,100원이신데요.
네.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의향도 있으실까요? 단기로 본다고 들어갔는데 네. 좀 이제 갑자기 기관들하고 많이 들어가길래 11월 달부터 따로 샀는데 너무 네. 위에서 샀나 봐요. 자, 너무 고점에서 사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고점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을지는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을게요. 불통이요. 오스코텍 매도와 보유 의견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수익률 탑5 안에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한 분 선택을 하신다면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이하진 과장님한테요. 네, 1등 달리고 계신 이화진 과장님 상담 1등만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스코텍은 제가 작년에 이 종목을 얘기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넥스트가 없다고. 왜냐면은 사실 이 회사의 제노스코 자회사죠. 자회사가 그 렉나자를 레이저틴의 이제 후보 물질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유황양행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이전한 게 이제 유황양행이 얀센에 이제 팔았죠. 이제 사실 오스코텍은 사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로열티만 받으면 됩니다. 로열티만 받으면 되는데 대신에 유황양행과 다른 차별점은 유황양행은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약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오스코텍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오스코텍도 치매 치료제도 준비 중에 있지만은 이거는 임상 3상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임상 1상이나 거의 전임상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그렇다 할 글로벌 기술 이전이나 이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작년 아마 2월쯤일 겁니다. 2월쯤에 그 당시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FDA 조기 승인 받게 되면서 그때 유황양행과 오스코텍이 그러면 우리 렉나자도 조기 FDA 승인 받을 수도 있겠네 기대감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모멘텀을 싣고 올라왔었죠. 그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얀센이 FDA에서 미국에서 얼마만큼 이제 렉나자가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바뀌는 하겠지만은 이미 시장에 있는 추정치만큼은 시장 이미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거는 이제 자회사 제너스코죠. 제너스코가 이제 레지티니까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IPO 한다니까 시장에 대해서 매물이 엄청나게 급하게 나왔죠. 물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IPO 할지 말지는 정해지지는 않는 거긴 하겠지만은 결국에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게 투신 자체가 저는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치매 치료제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시장에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은 아까 앵커님이 질문 던진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에 2만 5천 원 가격 사이에서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시장에서 정말 주요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는 오스코텍은 만약에 정말 1년, 2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임상 2상을 가고 임상 3상을 가고 글로벌 기술 이전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그럴 거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를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9,000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 15% 정도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손절을 하고 충분히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전 개인적으로 좀 많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한번 고민해보시고 좀 결정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1등다운 전문가적인 상담 도와주셨고요. 이 부분이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분 바로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되시는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AD 테크놀로지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37,000원에 10%요. 투자하신 종목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또 마음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지 두 분에게 전반적인 분위기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드릴게요. 통이요.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어느 분의 전략 들어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최근에 지난주에도 아마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최근에
물론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이슈들이 조금은 잠재되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좀 조정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반등의 흐름이 엔비디아 실적 이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가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 디램이나 뭐 낸드나 뭐 아니면은 파운드리나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때 뭐 2.4조 적자 나왔으면 충분히 기저 효과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자체가 업황이 조금 쉬어가는 측면을 생각을 하고 있지, 최근에 뭐 23,000원까지 올라왔던 게 고점이나 좀 생각하고 있지는 좀 않다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은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게 뭐 차량용 반도체든 아니면은 칩셋이든 아니면은 그런 온디바이스 AI든 여러 작년에 많이 주가가 올라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왔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기가 앞당겨 와서 조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다가 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좀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에 대한 현실성이 점차적으로 다가올수록 조금 그런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37,000원 조금은 사실은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나긴 하겠지만은 한 3만 원 정도 아니면 2만 원 5천 원 정도 왔을 때 조금은 비중을 한 번씩은 조금 다시 한번 체크해서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목 저번 주에도 상담이 들어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저희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져 있는데요.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민되시는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릴게요. 고영이고요. 네. 19,700원에 10%요.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1년 다 돼가요. 아이고, 오랜 기간 들고 계셨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두 분에게 자세한 전략부터 듣고 올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고영은 두 분 통이요. 다 매도 의견 주셨고요.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한 상담 들어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왜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고영이 수술용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작년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고영뿐이 아니라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7천 거의 뭐 한 8,000원 초 이하까지도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한 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도 꽤 한 1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딱 그 자리가 작년에 고점 언저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22,000원을 완벽하게 돌파가 확인됐을 때에 좀 더 끌고 가신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반등이 한 이제 이틀 조정 나오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인데, 반등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21,000원 이상을 가지 못한다. 그러면 약간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들이 좀 주가에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 2만 원 이상으로 올라온다라면 비중이 많지는 않으세요. 많지는 않지만 좀 1년을 거의 고생을 하시고 지금 딱 매수가 언저리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은 뭐 좀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21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18,000원이 많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이게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또 반대로 가파르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8,000원이 그냥 이탈했다고 해서 매도가 아니라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좀 18,000원에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저는 오히려 좀 매도를 하고 다시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온다고 하면 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주요 지지선을 18,000원에 이탈한다라면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앞으로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속 시원하게 네. 분석해 드릴게요. 필에너지 네. 30%고요. 28,000원이요. 28,000원이시고요. 비중은 네. 30%십니다. 네, 한 1년 넘게 고생했어요. 네, 오랜 시간 버티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요. 네.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2월 들어서 쭉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지 긍정적인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오시죠. 네, 통이요. 필에너지 다행히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유창희 본부장님 또 실적도 네네. 잘 나왔는데 앞으로 필에너지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에 좀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필에너지도 일단 반등에 거기에 동참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속도로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작년 9월, 10월 달에 상당히 좀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있었을 때도 이 종목이 2만 원을 좀 저항으로 좀 맞았던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28,000원이시고 비중도 30%면 꽤 많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매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18,000원, 19,000원 정도 사이에 온다라면 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 다시 또 비중을 줄인 것을 다시 또 재매수하신 전략.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는 뭐 저점을 크게 이탈하기보다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필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상단이 한 18,000원, 19,000원 또 하단이 한 14,000원 전후로 해서 어떤 박스권 흐름을 좀 더 이어간다라면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줄이신 만큼 또 박스권 하단에 온다라면 재매수를 하시면서 좀 그 매수가 관리를 좀 해 나가신다라면 조금은 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에너지에 대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8,500원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비중은 50%고요. 오,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가요?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지금 고액을 보려고 계속 지금 지고 가고 있거든요. 계속 우상향 하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얼마 정도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점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익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볼까요? 열어주시죠. 통이요. 두 분 다 보유 의견이세요.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어느 분에게 그 보유 의견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시간 편하신 분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 분은요, 이화진 과장께서는 또 탐방을 많이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요, 잘생김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 상담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이요. 제일 시간 빠르신 되시는 분은 예. 손 들어주시죠. 자, 1등을 하고 계십니다. 이화진 과장께서요. 상담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2차 전지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자세히 또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이 대조전자재료나 아니면은 나노신소재나 그러니까 차세대 플랫폼에 조금 이제 치우쳐 있는 좀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새로운 이제 전고체 쪽 시장에 대한 이제 모습이 보여주고 있겠죠. 어차피 지금 이제 1세대 이제 2차 전지 세대들은 사실 배터리 뭐 셀이겠죠. 그리고 뭐 소재따, 양극재, 리튬 애들은 사실 수익성 계산하기는 사실 지금 상황에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테슬라나 이제 대부분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가격이 다운시키게 되면은 특히 중국의 뭐 LFP 경쟁에서도 사실 수익이 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물론 다음 달에 뭐 인터 배터리도 열리긴 하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2026년,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고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물론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2의 한미 반도체, 뭐 제2의 필옵틱스, 제가 볼 때는 전고체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제2의 뭐 필옵틱스가 미술 스페셜티 케미컬이 아닌가. 물론 오늘 저도 애널리스트랑 여러 얘기를 해보게 되면 뭐 레이크 머터리얼스도 조금 계속 보라고 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시장이 성장성이 이제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양산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업황 회복은 제가 볼 때 내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어차피 시장은 다음 플랫폼,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고 있기에 이제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나 아니면 이제 SK온 같은 이런 배터리 업체들도 건식 공정이나 이런 새로운 모멘텀에 조금 부각을 하고 있다 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매수가도 거의 저점에서 저는 사신가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냥 구경하시면서 좀 수익을 즐기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유창희 본부장께서는 바쁘셔서 시간 되시는 이화진 과장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도 궁금한데요.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실까요? 금양 옛날에 사가지고 8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0%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 하락장 버티시는 것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그 네. 고민 이 시간에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더 네.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 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통이요. 네, 금양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네. 분에게 상담 자세하게 부탁해 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한테 뭐 상담 받고 싶네요. 네, 저희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금양. 네. 네. 일단 금양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오늘 뭐 최근에 보면 유상증자 철회했다라고 주가가 올라왔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작년 9월 달이죠. 그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금감원의 제재를 약간 제재를 받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번에 철회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주가는 그때 가격 대비해서도 벌써 마이너스 50% 정도 내려와 있는데 마이너스 50% 내려오게 된 이유는 작년에 발표한 내용 몽골 광산에 대해서도 리튬의 그 매장량이 99% 이상 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톤이 있었다 발표를 하면 이번에 작년에 발표했을 때는 뭐 1톤으로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신뢰감이 훼손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몽골 광산은 거의 뭐 이제 포기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뭐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텅스텐이 뭐 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또 금양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움직였는데 실제 그거 관련해서도 과연 얼마나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텅스텐 광산이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죠. 물론 이제 미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작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로 전환되기는 저는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목표 매수가도 상당히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매수가가 좀 높으시지만 일단 저는 뭐 비중이 얼마 안 되시니까 조금 정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양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견뎌오신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 상담까지 받았고요. 너무 아쉽지만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들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